주전자가 작게 숨을 쉬는 소리가 부엌을 데우고 있었다. 김이 얇은 레이스처럼 퍼졌다가 사라졌다. 나는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오늘의 기록은 대화로 쓰는 우리 이야기. 하지만 마이크 대신 내 마음을 켰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엄마는 찻잔을 맞부딪히며 웃었다. 목소리 괜찮게 나오니? 엄마 목소리는 항상 좋지. 나는 웃었다. 오늘은 그냥 이야기 좀 하자. 제목은 엄마랑 딸이랑 솔직 토크.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티스푼으로 찻잔을 한번 휘저을 때마다 색이 조금씩 깊어졌다. 그럼 사소한 진심부터 해볼까?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놓여. 가방 내려놓는 소리까지. 그게 나한테는 안부 인사야. 나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엄마가 밥 먹었니? 라고 12번 물을 때 있잖아. 예전엔 잔소리 같았는데 요즘은 그 질문이 없으면 하루가 텅 비어. 그래서 알람을 하나 만들었어. 엄마처럼 밥 챙겨 먹기. 엄마가 웃었다. 알람이 잔소리를 대신하는 시대구나. 그래도 나는 생목소리가 더 좋다. 부엌 창문 밖으로 잔바람이 지나갔다. 바람에 커튼이 살짝 들렸다가 내려앉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앨범의 한 장면 같았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20살을 꺼내보았다. 엄마의 20살은 버스 창문에 비친 얼굴, 편지를 붙이고 사흘을 기다리던 날들, 기다림으로 마음의 온도를 맞추던 계절이었다. 그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지. 취업은 운과 인맥, 연애는 편지와 기다림.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먼 데를 보았다. 나의 20살은 앱으로 친구를 만들고 지도에 길을 묻고 댓글로 다투고 이모티콘으로 화해하던 나이였다. 속도는 빠르고 마음은 종종 그 속도에 끌려다녔다. 그래서인지 뭐든 바로 오지 않으면 불안했어. 내가 말하자 엄마는 초록빛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느리다는 건 거북이가 되는 게 아니야. 남이 뛰어도 내 호흡을 기억하는 거지. 그 문장을 나는 머릿속에 적어두었다. 남이 뛰어도 내 호흡을. 이상하게도 그 말은 마치 내 심장에 맞춘 속도처럼 정확하게 들어왔다. 우리는 돈과 사랑과 건강의 이야기를 한 접시에 담아보았다. 엄마에게 돈은 등받이였다. 없으면 허리가 아프고 있어도 너무 기대면 목이 아픈 것. 적당히 등을 대고 서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내게 돈은 충전기였다. 배터리 20%만 있어도 살 수 있는데 늘 100%를 채워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엄마는 말했다. 충전기가 둘이면 더 좋아. 하나는 내 지갑, 하나는 내 사람. 사람에게서 충전받는 법 잊지 말아라. 사랑에 관해 엄마는 식물을 꺼내 들었다. 햇빛만 주면 타 죽고 물만 줘도 썩는다고, 바람과 그림자도 필요하다고. 사랑은 둘이 하지만 셋이 도와. 햇빛, 물, 바람. 건강은 경계선이라고 했다. 괜찮다와 안 괜찮다의 모서리 같은 것. 젊을 땐 경계를 넘나들어도 회복이 끌어다 주었지만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하는 선. 그래서 엄마는 스트레칭을 하고 많이 웃으려고 애쓴다고 했다. 웃음은 마음 근력 운동이야. 엄마가 그렇게 말하며 눈가를 구겼을 때 나는 진짜로 근육이 단단해지는 기분을 잠깐 느꼈다. 사과와 감사 사이의 중간 어딘가에 오래 묻어둔 말을 꺼내놓는 시간도 가졌다. 엄마는 내 앞에서 아주 천천히 고백했다. 어른의 피곤을 아이에게 쏟아부었던 날들 미안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미안해. 엄마를 엄마라는 기능으로만 볼 때가 있었어. 사람으로 보지 못했던 시간들. 그 말을 하고 나니 방 안의 공기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를 직함 없이 이름으로 불러보았다. 내 이름을 처음 부르던 그 목소리로 엄마는 나를 불렀다. 그 부름 속에는 긴 세월이, 식탁의 수증기와 겨울 아침의 새하얀 김과 봄날의 흙냄새가 겹겹이 깔려 있었다. 가족에게도 거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너무 붙으면 뜨겁고 너무 멀면 차갑다고. 우리는 간단한 규칙을 만들었다. 방에 들어갈 땐 노크하기. 서로의 휴대폰은 허락받고 보기. 메시지는 생각의 시간을 인정하되 그 시간이 끝나면 꼭 말을 붙이기.
엄마는 조언을 하기 전에 묻겠다고 약속했다. 지혜가 필요하니, 위로가 필요하니? 그 질문 하나면 대화가 싸움으로 굴러떨어질 문턱을 슬그머니 비켜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기억은 자연스럽게 어느 봄날로 흘렀다. 내가 진로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던 날. 우리는 하루 종일 싸웠고 밤에는 서로 등을 돌린 채 말했다. 다음 날 엄마는 미역국을 끓였다. 생일도 아닌데. 미안은 국물로도 전해진다라는 문장은 그날 내게 처음 생겼다. 국물을 마시자 모난 말들이 둥그러졌다. 그 이후 우리는 큰 얘기는 반드시 앉아서 밥을 먹고 종이를 펴고 하자고 정했다. 서서 말하면 마음도 서성이고 나가기 직전에 던진 말은 늘 뒤끝을 남겼다. 앉아야 마음도 앉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늦었지만 배웠다. 부엌은 마음을 배우는 교실 같았다. 어느 날 김치볶음밥을 하며 엄마가 말했다. 불이 너무 세면 금방 타고 너무 약하면 질척해져. 사람 말도 그래. 센 말은 빨리 타고 약한 말은 질척거려. 적당한 불은 칭찬을 한 번 섞고 확인 질문을 한 번 섞는 온도라고 했다. 내 결정을 존중해.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건 여기야. 이런 식으로.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볶음밥을 뒤집었다. 밥알이 날아오르는 순간마다 반짝였다. 간이 맞았다는 건 상대의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다. 얼굴을 보며 요리하면 실패가 적었다. 엄마의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던 어느 날 엄마는 내게 괜찮다만 반복했다. 나는 괜찮다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는 걸 그때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도입했다. 괜찮음 70%, 걱정 20%, 배고픔 10% 감정을 숫자로 바꾸면 손잡이가 생겼다. 오르내리는 마음을 붙잡고 같이 내려올 수 있었다. 서랍 속 오래된 폴더처럼 뒤엉킨 사진들도 정리해보기로 했다. 엄마의 휴대폰에는 하루의 사진 3장만 남기는 놀이가 생겼다. 남는 건 결국 웃는 사진들이었다. 삭제가 아까울 때는 이렇게 말했다. 내 마음의 저장. 그리고 진짜 저장해야 할 건 사람의 목소리라는 사실도 늦게 깨달았다. 타이핑 대신 10초짜리 음성 메시지가 하루를 바꾸었다.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의 끈기는 겨울 김장처럼 차곡차곡 쌓여 결국 맛을 냈다. 힘들수록 더 재미있게 말하는 엄마의 유머는 집안의 온도 조절기였다. 엄마는 내 섬세함을 말했고 울면서도 끝까지 말하는 용기를 칭찬했다. 울음은 약점이 아니야. 물이지. 말이 자라게 하는 물. 그 말 이후로 눈물이 고일 때면 나는 마음속에서 약간 웃을 수 있었다. 아, 지금 내 말이 자라고 있구나 하고. 우리는 함께 걸었다. 새벽에 가까운 저녁이었다. 길가의 가로수는 적당한 어둠을 조끼처럼 걸쳤고 먼 데서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질문 카드 게임 할래? 내가 말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최근에 용기 냈던 순간은? 엄마는 지난주 도서관 이야기를 꺼냈다. 시니어 강좌에 혼자 등록했다고. 새로운 컴퓨터, 낯선 화면, 그래도 낯설을 친구 삼아보기로 했다. 그럼 엄마가 딸에게 배우는 기술은? 거절하는 법. 엄마는 웃었다. 내가 정중하게 지금은 어려워요라고 말하는 걸 보고 나도 배워. 싫은 걸 싫다고 말하는 건 서로를 지키는 예의더라. 마지막 카드를 내가 뽑았다. 엄마에게 묻지 못했던 질문 하나. 나는 천천히 물었다. 엄마는 엄마 말고 누구였어요? 엄마는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친구들에겐 웃긴 사람, 직장에선 믿는 사람, 혼자일 땐 노래 부르는 사람. 오늘은 그 이름을 다시 꺼내본다. 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엄마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서랍에 잠겨있던 실크 스카프 같은 결이 있었다. 너는? 엄마가 물었다. 나는 기록하는 사람. 나는 말했다. 잊히는 게 무서워서 적는 사람. 그리고 빵 굽는 사람. 반죽이 말해주거든. 서두르면 질겨진다고. 우리는 벤치에 앉아 잠깐 숨을 골랐다. 산책은 발을 움직이는데 마음은 멈추게 했다. 그때 집으로 돌아가 앨범을 펼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실 바닥에 앉아 앨범을 펼치자 누렇게 빛바랜 사진들이 사계절처럼 쏟아졌다.
초등학생이었던 내가 바닷가 모래에 발을 묻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그날 내가 그랬지. 엄마, 땅이 나를 잡아줘. 엄마가 웃었다. 그때 나는 세상이 너무 넓어서 무서웠다. 모래는 덜 무서웠다. 엄마는 말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자주 모래처럼 안아주려고 했어. 꽉 조이지 않고 스며드는 품으로. 나는 그 사진에 빛바랜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다. 품이라는 단어가 그날따라 달고 따뜻했다. 밤이 깊어지자 부엌으로 돌아왔다. 오늘 우리가 만든 규칙과 약속을 다시 적었다. 하루 한 번 목소리로 안부 남기기. 주말마다 20분 산책. 다툰 날엔 그날 안에 번역문 보내기. 서운함을 나는으로 말할 것. 조언 전에 묻기 지혜. 위로. 큰 이야기는 반드시 앉아서 밥 먹고 종이 펴고. 엄마는 자신의 약속도 적었다. 내 계획에 갑자기 끼어들지 않기. 감정은 숫자로 말하기. 내 선택을 결과로만 보지 않고 과정으로 듣기. 종이를 냉장고 자석에 붙였다.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가 선명했다. 사랑은 잊어버리기 쉬우니 자꾸 볼 것이라고 메모도 덧붙였다. 잠들기 전 우리는 서로에게 짧은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미래의 우리에게. 혹시 오늘 다투었니? 그렇다면 먼저 물을 데워 차를 우려 마셔라. 차가 식는 동안 마음도 식을 것이다. 젊을 때는 불을 켜고 야단치곤 했는데 이제는 불을 줄이고 기다릴 줄 안다. 이것이 나이의 선물이다. 너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 사랑하는 내일의 엄마에게. 내가 또 급해졌다면 지혜, 위로, 라는 암호를 보내줘. 나는 멈추고 대답할게. 그리고 우리 늘 같은 편이었음을 기억할게. 우리는 작은 시도 함께 읽었다. 사랑은 큰 소리로 말하면 줄어들고 작은 소리로 나누면 늘어난다. 밤 냄새가 말보다 먼저 문을 열고 웃음은 국자처럼 마음을 떠낸다. 우리는 각자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같은 식탁에서 따뜻해진다. 실을 덮자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오늘의 한 줄 뭐로 할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직함을 벗겨도 여전히 가족이다. 그 사실을 매일 작은 웃음으로 확인하자.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국물. 우리는 둘 다 피식 웃었다. 오늘을 끝내는 말로는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느꼈다. 불을 끄기 전 현관문을 3번 아주 부드럽게 두드렸다. 톡톡톡. 문은 굳이 열리지 않았지만 마음의 안쪽 어딘가는 환하게 열렸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내일도 우리는 조금 더 천천히 말하고 조금 더 자주 묻고 조금 더 많이 웃을 거라는 것을. 소설처럼 길고 밥짓기처럼 따뜻한 우리의 대화는 계속될 것이다. 다음 날 우리는 시장으로 나갔다. 토요일 오전의 시장은 늘 작은 축제였다. 생선가게 앞 얼음에서는 햇빛이 부서졌고 떡집에서는 하얀 김이 바구니처럼 피어올랐다. 엄마는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나는 휴대폰을 들고 서로의 속도를 맞췄다. 오늘의 미션은 1만 원. 내가 말했다. 비싸지 않게 그러나 맛있게. 엄마가 웃었다. 비싸지 않게 그러나 맛있게. 인생이 다 그렇지. 우리는 고등어 2마리, 깻잎 한 줌, 갓 담근 백김치를 샀다. 계산대에서 거스름 돈을 받으며 엄마가 상인에게 인사를 오래 했다. 안부에는 가격표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는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부엌에서 고등어를 굽자 기름이 따뜻한 소리를 냈다. 지글하고 이어 씩하고. 엄마가 뒤집개를 잡고 나는 접시를 데웠다. 살짝 타도 괜찮다. 엄마가 말했다. 타는 건 실패가 아니라 향이야. 나는 그 문장을 마음에 붙였다. 삶도 종종 가장자리가 타야 향이 난다. 일요일에는 도서관에 갔다. 유리문을 미는 순간 종이와 나무와 잉크의 냄새가 우리를 맞았다. 엄마는 시니어 컴퓨터 강의실로, 나는 에세이 코너로 향했다. 헤드폰을 끼고 노트를 펼치자 어젯밤의 대화가 다시 살아났다. 나는 제목을 썼다. 느림, 번역, 숫자, 국물, 노크. 5단어가 매번 우리를 같은 식탁으로 데려왔다. 강의가 끝난 엄마가 조용히 걸어왔다.
오늘은 바탕화면 사진을 바꾸는 법을 배웠어. 엄마가 말했다. 꽃 사진으로. 어떤 꽃? 빨간 동백. 겨울에도 버티고 피는 꽃.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의 바탕화면에 겨울의 끈기가 켜질 것을 상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우리는 라디오처럼 사연을 쓰듯 서로에게 작은 이야기 하나씩을 건넸다. 내가 먼저 말했다. 이번 주 나 스스로를 칭찬한 순간이 있었어. 약속을 미루고 지금은 어려워요라고 말했다. 상대는 실망했지만 나는 밤에 잠이 잘 오더라. 엄마가 말했다. 나는 버스를 잘못 탔어. 종점까지 갔지.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창밖을 보다가 그냥 내려 커피를 마셨어. 실수는 늦게 도착한 선물일 때가 있더라. 그날 저녁 우리는 창가에 의자를 2개 나란히 놓고 앉았다. 하늘은 분홍색에서 보랏빛으로 변했고 첫 별이 작은 바늘처럼 박혔다. 계절이 바뀌면 우리도 바뀔까? 내가 물었다. 조금. 엄마가 대답했다. 봄에는 용기가 늘고 여름에는 웃음이 많아지고 가을에는 말수가 줄고 겨울에는 마음이 깊어진다. 사람의 사계절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계절별로 작은 약속을 하나씩 만들었다. 봄에는 처음을 하나 시작하기. 작은 취미라도. 여름에는 쉬는 시간을 정해두기. 아무것도 하지 않기. 가을에는 정리를 조금씩. 서랍 하나 사진 10장. 겨울에는 편지를 쓰기. 이름을 불러가며. 며칠 뒤 작은 여행을 떠났다. 도시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바닷가였다. 숙소는 오래된 연립 건물이었고 창문은 사각형으로 바다를 잘라 보여주었다. 아침에는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다. 파도는 쉬지 않고 왔다가 왔던 길을 힘없이 돌아갔다. 엄마는 바닷바람을 깊게 들이마셨다. 소금 냄새. 엄마가 말했다. 살다 보면 말이 너무 달아질 때가 있어. 그럴 땐 이런 냄새가 필요해. 우리는 모래에 작게 글자를 썼다. 우린 같은 편. 파도가 와서 그 글자를 지웠다. 지워지네. 내가 말했다. 그래서 다시 써야지. 엄마가 웃었다. 중요한 말은 자꾸 지워지고 그래서 자꾸 쓰는 거야. 오후에는 바닷마을 시장에서 튀김을 먹었다. 옥수수 튀김, 고추 튀김, 김말이. 기름 냄새는 유혹이었고 튀김옷은 바람보다 가벼웠다. 엄마는 설탕이 잘 녹지 않은 레모네이드를 들었다. 달고 쉬고 톡 쏘네. 우리 대화와 똑같아.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밤 우리는 거실에 앉아 각자의 어린 시절로 편지를 하나 썼다. 어린 엄마에게. 시장 골목에서 넘어져 무릎을 까진 날 울음을 꾹 참지 말고 울어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 울음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시김이야. 내가 자라 엄마가 되었을 때 누군가의 울음을 닦아주느라 너의 울음을 잊지 않기를. 어린 딸에게. 너는 가끔 지나치게 용감했고 때때로 지나치게 겁이 많았지. 둘 다 괜찮아. 용기와 겁은 서로의 그림자야. 한쪽이 진해질 때 다른 쪽이 더 명확해진다. 내가 쓴 일기 중 몇 장은 비가 샌 종이처럼 얼룩졌는데 그 얼룩조차 너의 역사다.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서랍은 닫히면서도 이상하게 더 넓어지는 것 같았다. 마음의 공간이 늘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어느 평일 저녁 엄마는 갑자기 노래를 불렀다. 아침 이슬의 첫 소절이 부엌을 가득 채웠다. 가사는 오래되어 더 젊게 들렸고 멜로디는 단순해서 더 깊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두고 가만히 들었다. 노래를 부르면 숨이 길어진다. 엄마가 말했다. 숨이 길어지면 마음이 덜 급해진다. 그 말에 나는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다가 더 천천히 내쉬었다. 부엌의 시계가 한 번, 또 한 번 둥글게 울었다. 그날 밤 우리는 대화의 마무리를 작게 정리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그래서 의미가 희미해질 수 있는 말들 옆에 우리의 뜻을 덧붙였다. 괜찮다 옆에는 숫자. 사랑한다 옆에는 행동 하나. 미안하다 옆에는 동사 하나. 고맙다 옆에는 명사 하나. 말이 구체적일수록 마음은 덜 다친다. 그 사실을 잊지 않기로 했다. 시간은 흘러 또 하나의 계절이 바뀌었다. 새벽 공기가 가벼워지고 나뭇가지의 초록의 문장들이 돋기 시작했다.
어느 아침 엄마가 내 방 문을 두드렸다. 톡톡톡. 일어나라, 첫날이다. 무슨 첫날? 나는 눈을 비비며 물었다. 우리의 봄 계획 1번. 처음을 하나 시작하기. 오늘부터다. 우리는 작은 물감 세트를 꺼냈다. 종이 위에 둥근 점 하나를 찍고 거기에 줄을 이어 꽃을 만들었다. 아주 서툴고 아주 귀여운 그림이 태어났다. 처음은 늘 서툴다. 엄마가 말했다. 그래서 귀엽다. 그날 저녁 우리는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다.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 우리는 조금 피곤했고 조금 화냈고 아주 살아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들어둔 규칙들의 작은 주석을 달았다. 노크하기 문을 여는 건 손이지만 마음을 여는 건 기다림이다. 앉아서 말하기 의자는 다리의 변명이 아니라 마음의 체온계다. 숫자로 말하기 정확함은 차갑지 않다. 오히려 서로를 덜 다치게 한다. 사과동사 책임을 보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 고맙다 명사 선물을 정확히 바라보는 연습. 우리는 알고 있다. 이 규칙들이 모든 싸움을 막지는 못한다는 걸. 다만 넘어질 때 덜 다치게 해준다는 걸. 보호대처럼 그러나 답답하지 않게. 밤의 끝, 엄마는 다시 물었다. 오늘의 한 줄 새로 쓸까? 나는 창밖을 보았다. 검은 하늘이었지만 검은색에도 층이 있었다. 그럼 이렇게. 내가 말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실패하고 그만큼 조금씩 더 잘 사랑한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엄마가 덧붙였다. 국물을 데우듯 마음도 다시 데우면 된다. 우리는 컵을 맞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다음 날의 시작 같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대화는 자라날 것임을.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장난스럽게, 자주 따뜻하게.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눌러 초인종처럼 부르고 기꺼이 문을 열 것이다. 부록 우리가 내일 바로 해볼 작고 분명한 것들. 목소리 10초 노트 남기기 오늘의 온도, 냄새, 웃음 한번. 안부 산책 20분 걸으며 질문 3개 원하는 결과 필요한 시간 내가 도울 일. 사진 3장만 남기기 놀이 흐릿함을 아까워하지 말기. 선명함은 내일도 생긴다. 식탁 회의록 붙이기 돈밤 마음 웃음 4칸으로 그날의 한 줄 적기. 노크의 예술 실습 문 앞에서 한 번 멈추고 이름을 부른 뒤 대답을 기다리기. 달력의 칸이 채워질 때마다 우리는 실패의 횟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실패 뒤에 다시 손 내미는 시간을 줄일 것이다. 그게 우리의 성장이며 가족이 매일 갱신하는 약속이다. 끝인사 오늘의 대화를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이름도 초인종입니다. 부드럽게 누르고 천천히 기다리세요. 문은 결국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공기가 내일의 당신을 살게 할 겁니다. 오늘도 무사히 잘 자요. 굿밤.